왜 우리 공항에는 자판기만 있고 한국 공항에는 생명을 구하는 곳이 있는가? 미국의 자존심이 단 하나의 한국 시설에 의해 산산조각 났습니다. 뉴욕타임스 기자가 겪은 동료의 갑작스러운 실신. 구급차 도착까지 20분이라는 절망적인 미국의 상식을 한국의 공항은 단 3분 만에 뒤집어 버렸습니다. 지하에 병원이 있다니 믿을 수 없어. CNN이 긴급 보도하고 미국 의회까지 경악한 충격적인 사건. 세계 최강국이 한국의 정진과 초인류 서비스의 진수를 맛보고 완패를 인정한 순간이었습니다. 대체 한국 공항 지하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미국 전역을 충격에 빠뜨린 그 드라마의 전말을 지금 공개합니다. 한국 공항이 미국의 자존심을 무너뜨리다. 왜 우리 공항에는 병원이 없는가? 미국 전역을 충격에 빠뜨린 충격적인 사실. 공항에서 쓰러지면 죽을 수도 있다는 것. 뉴욕 타임스 기자 데이비드 러셀은 동료가 눈앞에서 쓰러지는 순간 패닉에 빠졌습니다. 당뇨로 인한 저혈당 쇼크였습니다. 만약 이곳이 뉴욕의 존 F. 케네디 공항이었다면 구급차를 부르고 20분은 좋게 기다려야 했을 겁니다. 하지만 한국의 인천국제공항은 달랐습니다. 3분 만에 병원에 도착했고 15분 만에 치료가 끝났습니다. 터미널 지하에 24시간 운영하는 병원이 있었던 겁니다. 데이비드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미국의 공항에는 고작 자판기밖에 없으니까요. 그가 폭로한 이 한 장면이 미국 언론을 뒤흔들고 미국 사회를 발칵 뒤집어 놓는 엄청난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왜 우리 공항에는 병원이 없는가? 대체 한국의 공항 지하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지금부터 미국의 자존심을 산산조각 낸 충격의 현장이 시작됩니다.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데이비드 러셀 뉴욕 타임스 기자입니다. 3주 전 저는 한국 공항의 화장실에 관한 기사로 큰 화제를 모았습니다. 미국 TV 방송국에서 생방송으로 다뤄졌고 조회수는 200만을 넘었으며 심지어 미국 의회에서 공항 개선 법안까지 발의되었습니다. 월요일 아침이었습니다. 사무실에 들어서자 편집장이 손짓했습니다. 회의실로 오라는 신호였습니다. 안으로 들어가니 부편집장 2명도 앉아 있었습니다. 데이비드 대박이야. 톰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화장실 기사 조회수 리포트가 나왔는데 3주 연속 1위야. 광고 수익도 엄청나다고. 저는 의자에 앉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시리즈로 가자. 한국 공항의 다른 시설들도 취재해줘. 톰이 노트북을 돌려 보여주었습니다. 독자들 반응 좀 봐. 다들 궁금해하고 있어. 한국 공항이 뭐가 그렇게 대단하냐고. 화면에 댓글들이 보였습니다. 다음엔 뭘 취재하나요? 라운지도 궁금해요. 병원이 있다는 것 같던데요. 병원이라는 단어에 제 움직임이 멈췄습니다. 공항에 병원이 있다고요. 부편집장 제니퍼가 끼어들었습니다. 검색해 봤는데 진짜 있더라. 인하대학교 병원에서 운영하는 공항 의료센터인데 24시간이래. 저는 눈을 크게 떴습니다. 24시간이요. 뉴욕 공항엔 응급실은커녕 제대로 된 의무실도 없는데. 그러니까 이게 기사가 되는 거야. 톰이 책상을 쳤습니다. 화장실은 시작에 불과해. 이번엔 의료 시스템을 파고들어 보자. 솔직히 흥미로웠습니다. 공항에 제대로 된 병원이 있다는 건 믿기지 않았으니까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습니다. 언제 출발할까요? 이번 주 안에. 톰이 달력을 봤습니다. 카메라맨도 붙여줄게. 마크면 괜찮겠어. 마크 톰슨 말씀이십니까? 52세의 베테랑 카메라맨, 15년을 함께 일한 동료입니다. 물론이죠. 마크는 최고입니다. 회의가 끝나고 사무실로 돌아왔습니다. 바로 마크에게 전화했습니다. 마크 나야. 한국 공항에 한 번 더 가야 하는데 같이 갈 수 있어. 이런 또 마크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 한 3일 정도. 좋아. 여권 유효기간이나 확인해 봐야겠네.
마크가 웃었습니다. 이번엔 뭘 찍는 건데 병원. 제가 답했습니다. 공항 의료센터래. 공항에 병원이 있다고 마크가 놀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게 나도 믿기지 않아서 직접 보려는 거야. 제가 웃었습니다. 목요일에 항공권을 예약하라는 말을 끝으로 전화를 끊고 인천국제공항 홈페이지를 열었습니다. 시설 안내를 클릭했습니다. 의료센터를 검색하니 바로 나왔습니다. 제1여객터미널 지하 1층 365일 24시간 운영. 일반 진료, 응급진료, 건강검진, 사진도 있었습니다. 깨끗한 병원 모습이었습니다. 대기실, 진료실, 약국까지. 저는 메모를 시작했습니다. 뉴욕 공항과 비교, 응급 시스템, 의료진 규모, 목요일 오후였습니다. 마크가 사무실로 찾아왔습니다. 데이비드 준비 다 됐어. 여권은 괜찮고 제가 물었습니다. 응, 내년까지 유효해. 마크가 가방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말해 둘 게 있어.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뭔데, 나 당뇨 있는 거 알지? 마크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약은 잘 챙겼으니까 걱정 마. 그냥 미리 알려주고 싶어서.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마크가 5년 전 진단받았다는 사실을요. 혈당 관리 잘하고 있잖아. 문제 없어. 응. 약도 여분으로 챙겼어. 마크가 가방을 툭툭 쳤습니다. 출발이 몇 시라고? 내일 오후 JFK 공항에서. 제가 항공권을 보여주었습니다. 금요일 오후 1시 공항에 도착했습니다. 마크가 먼저 와 있었습니다. 준비됐나? 마크가 웃으며 물었습니다. 당연하지. 저는 탑승권을 꺼냈습니다. 14시간 비행이니까 기내에서 좀 자둬야겠어. 탑승 게이트로 걸어가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창가 자리에 앉아 안전벨트를 맸습니다. 마크가 옆자리에 앉으며 물었습니다. 데이비드, 이번에도 대박 예감이 드나? 저는 창밖을 보았습니다. 모르지. 하지만 느낌은 좋아. 한국 공항으로 출발하기 전해야 할 일이 있었습니다. 뉴욕 공항의 의료 시스템을 제대로 조사하는 것이었죠. 기획 기사를 쓰려면 미국 공항의 현실을 정확히 알아야 했습니다. 지난 수요일 아침이었습니다. 사무실 컴퓨터 앞에 앉아 검색을 시작했습니다. 뉴욕 JFK 공항 공식 홈페이지가 떴습니다. 시설 안내를 클릭했습니다. 의료 서비스를 찾았습니다. 메디컬 오피스 빌딩 22A 24시간 운영. 무료 셔틀버스 이용. 전화번호. 저는 움직임을 멈췄습니다. 빌딩 22A라고요. 터미널이 아니었습니다. 지도 앱을 켰습니다. 공항 지도에서 빌딩 22A를 검색했습니다. 화면에 위치가 표시되었습니다. 터미널에서 한참 떨어진 곳이었습니다. 화물청사 근처였습니다. 저는 메모했습니다. 터미널 내 병원 없음. 빌딩 22A 셔틀버스로 이동 필요. 더 검색했습니다. 간호스테이션, 제1터미널 1번 게이트, 제8터미널 14번 게이트. 동료 사라가 지나가다 물었습니다. 뭘 그렇게 찾아? 공항 의료 시스템. 제가 화면을 가리켰습니다. 터미널 안에 병원이 없어. 간호스테이션밖에 없고 응급 상황이 생기면 어떡하지? 사라가 물었습니다. 셔틀버스를 타고 빌딩 22A로 가거나 구급차를 불러야 해. 사라가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미국 공항은 다 그래. 저는 리뷰 사이트를 열었습니다. 뉴욕 공항 의료 응급으로 검색했습니다. 승객들의 경험담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첫 번째 리뷰를 읽었습니다. 아버지가 게이트에서 쓰러졌다. 직원이 구급차를 불렀고 구급대원은 25분 뒤에 도착했다. 두 번째 리뷰였습니다. 당뇨로 저혈당이 왔는데 어디로 가야 할지 몰랐다. 직원이 빌딩 22A를 알려줬지만 셔틀버스를 기다리는데 30분이 걸렸다. 세 번째, 아이가 열이 나서 약이 필요했다. 터미널 안에는 약국이 없었다. 공항 밖으로 나가야만 했다. 저는 계속 메모했습니다. 터미널 내 응급 대응 어려움, 셔틀버스 또는 구급차의 의존, 시간 소요 많음, 다음은
한국 공항을 검색할 차례였습니다. 인천국제공항 공식 홈페이지가 떴습니다. 인하대 병원 공항의료센터 제1터미널 지하 1층. 자세히 읽기 시작했습니다. 365일 24시간 운영. 터미널 지하 1층. 의사 9명, 간호사 10명 상주. 일반 진료, 응급진료, 약국. 저는 잠시 멈췄습니다. 터미널 안에 있다고 지하 1층에 계속 읽었습니다. 심전도 검사 X, 레이 응급의료 장비. 중증 환자는 인하대 병원 본원으로 이송 사진도 있었습니다. 밝고 깨끗한 병원 대기실, 여러 개의 진료실 의료 장비들, 약국도 보였습니다. 저는 비교표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스프레드시트 프로그램을 열었습니다. 항목, 뉴욕 JFK, 한국 인천 위치 빌딩 22A. 터미널 외부 제1터미널, 지하 1층 터미널 내부 접근성 셔틀버스 필요. 엘리베이터로 3분 운영시간 24시간, 터미널 외부 24시간, 터미널 내부 응급 대응 구급차 호출 30분. 소요 즉각 대응 의료진 오피스 직원 의사 9명 간호사 10명 시설 기본 진료, 심전도 엑스레이 약국 표를 보니 차이는 명확했습니다. 뉴욕 공항은 터미널 안에 제대로 된 의료시설이 없었습니다. 한국 공항은 터미널 지하에 병원급 시설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저는 편집장에게 메일을 보냈습니다. 조사 완료, 터미널 내 병원 없음. 한국 공항과 엄청난 차이. 이건 대형 특종이 될 겁니다. 5분 뒤 톰이 답장했습니다. 완벽해. 현장에서 확인해. 의료진 인터뷰도 따오고. 저는 노트북을 덮었습니다. 내일이면 한국 공항에 도착합니다. 집으로 가는 지하철에서 생각했습니다. 뉴욕 공항에서 승객이 터미널에서 쓰러진다면 어떻게 될까? 셔틀버스를 기다리거나 구급차를 기다려야 하는데 한국 공항은 엘리베이터로 3분이면 병원입니다. 저는 스마트폰 메모장에 적었습니다. 질문: 왜 미국은 터미널 안에 병원을 만들지 않는가? 공간 비용 아니면 생각해 본 적도 없는 걸까? 내일이면 답을 찾을 수 있겠지요. 한국 공항에 도착한 것은 토요일 오후 3시였습니다. 14시간의 비행이었지만 거의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기내에서 내내 메모를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입국 심사를 마치고 짐을 찾았습니다. 마크가 카메라 가방을 매며 말했습니다. 어디부터 가볼까? 의료센터부터. 저는 지도를 펼쳤습니다. 지하 1층에 있다고 했지. 사진 몇 장 찍고 직원에게 인터뷰를 요청해보자. 우리는 3층 출발 로비로 올라갔습니다. 보안 검색을 통과하고 면세 구역으로 들어갔습니다. 마크가 카메라를 꺼냈습니다. 여기부터 찍을까? 응, 전체적인 분위기부터. 저는 노트북을 꺼냈습니다. 난 메모를 할게. 1시간쯤 지났을까요? 면세점 라운지 휴게 공간을 둘러보았습니다. 마크는 계속 사진을 찍었고 저는 그 옆에서 시설을 관찰했습니다. 2시간이 지났을 때였습니다. 마크는 게이트 근처에서 사진을 찍고 있었고 저는 벤치에 앉아 노트북으로 메모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마크가 카메라를 내리며 말했습니다. 데이비드. 응,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뭔가 좀 이상해. 마크의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어지러워. 저는 급히 일어섰습니다. 괜찮아, 어디가 아픈데? 머리가 핑 돌아. 마크가 벤치에 주저앉았습니다. 식은땀도 나고 저는 마크의 이마에 손을 대보았습니다. 차가웠습니다. 혈당약은 먹었어. 마크가 가방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어디 갔지? 천천히 찾아봐. 저는 마크의 가방을 같이 뒤졌습니다. 옷가지, 카메라, 렌즈, 충전기. 약통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마크의 얼굴이 더욱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데이비드, 미국에 두고 온 것 같아. 뭐라고? 저는 순간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정말이야? 여분으로 챙겨온다며. 마크가 중얼거렸습니다. 침대 옆에 놓고 온 것 같아. 저는 패닉 상태였습니다. 혈당이 지금 얼마나 떨어진 거야 모르겠어. 마크가 머리를 감쌌습니다. 하지만 정말 어지러워. 쓰러질 것 같아.
병원에 가야 해. 저는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여기 병원이 어디 있지? 지하 1층에 있다고 했잖아. 마크가 힘겹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걸을 수 있을지 모르겠어. 저는 일어서려다 멈칫했습니다. 만약 뉴욕 공항이었다면 어땠을까요? 구급차를 부르고 20분은 기다렸을 겁니다. 하지만 여기는 한국의 공항입니다. 지하 1층에 병원이 있다고 했습니다. 저는 소리쳤습니다. 실례합니다. 도와주세요. Excuse me, help me. 근처에 있던 공항 직원이 달려왔습니다. 30대 여성으로 붉은색 유니폼을 입고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십니까? What happened, 친구가. 저는 마크를 가리켰습니다. 당뇨가 있는데 저혈당이 온 것 같습니다. 도와주세요. 직원은 즉시 무전기를 꺼내 들었습니다. 한국말로 무언가 말했습니다. 그러고는 영어로 말했습니다. 걱정 마세요. 지하 1층에 의료센터가 있습니다. 제가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어떡하죠? 제가 물었습니다. 걷기 힘들어 하는데요. 휠체어를 가져오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직원이 다시 무전기에 대고 말했습니다. 1분도 채 되지 않아 다른 직원이 휠체어를 밀고 왔습니다. 젊은 남자 직원이었습니다. 도와드리겠습니다. 두 직원이 마크를 부축해 휠체어에 앉혔습니다. 마크가 힘없이 기댔습니다. 고마워요.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를 따라오세요. 여성 직원이 휠체어를 밀기 시작했습니다. 의료센터는 바로 근처입니다. 저는 가방을 챙겨 뒤따랐습니다.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마크는 괜찮을까? 저혈당이 심하면 위험하다고 들었습니다. 엘리베이터 앞에 도착했습니다. 문이 열리고 우리는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직원이 지하 1층 버튼을 눌렀습니다. 얼마나 걸리나요? 제가 물었습니다. 2분이면 도착합니다. 직원이 대답했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대기하고 계실 겁니다. 엘리베이터가 내려갔습니다. 저는 시계를 보았습니다. 마크가 어지럽다고 말한 지 3분밖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복도가 보이고 정면에 간판이 보였습니다. 인하대병원 공항의료센터. 저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도착했습니다. 의료센터 문을 밀고 들어갔습니다. 놀랐습니다. 너무나 밝았기 때문입니다. 천장에 조명이 환하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대기실이 보였습니다. 깨끗했습니다. 회색 소파가 놓여 있었고 바닥은 반짝였습니다. 벽에는 안내판이 붙어 있었습니다. 한국어, 영어, 중국어, 정면에 접수 창구가 있었습니다. 간호사가 앉아 있었습니다. 40대쯤으로 보이는 여성이었습니다. 우리를 보고 일어섰습니다. 어떤 증상이신가요? 간호사가 영어로 물었습니다. 당뇨 환자입니다. 저는 마크를 가리켰습니다. 저혈당이 온 것 같습니다. 약을 미국에 두고 왔다고 합니다. 간호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잠시만요. 컴퓨터 화면을 터치하며 무언가 입력했습니다. 성함이 어떻게 되시죠? 간호사가 물었습니다. 마크 톰슨입니다. 제가 대답했습니다. 미국 국적입니다. 여권 있으신가요? 간호사가 손을 내밀었습니다. 저는 마크의 가방에서 여권을 꺼내 건넸습니다. 간호사가 여권을 스캔하고 다시 돌려주었습니다. 보험은요? 간호사가 물었습니다. 여행자 보험이 있습니다. 저는 마크의 지갑에서 보험 카드를 꺼냈습니다. 간호사가 카드를 복사했습니다. 30초 정도 걸렸습니다. 그러고는 말했습니다. 접수 완료되었습니다. 바로 진료실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저는 시계를 보았습니다. 접수하는데 1분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간호사가 휠체어를 밀기 시작했습니다. 복도를 지났습니다. 양쪽에 문들이 보였습니다. 진료실 1, 진료실 2, 진료실 3. 세 번째 문 앞에서 멈췄습니다. 간호사가 문을 노크했습니다. 안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들어오세요. 문이 열렸습니다. 진료실이었습니다.
깨끗했습니다. 침대가 하나 있었고 책상 위에는 컴퓨터가 놓여 있었습니다. 의료 장비들이 벽에 걸려 있었습니다. 의사가 일어섰습니다. 40대 여성으로 흰 가운을 입고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영어로 인사했습니다. 저는 의사 김민준입니다.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환자분 증상은 들었습니다. 의사가 마크에게 다가갔습니다. 지금 기분이 어떠세요? 어지러워요. 마크가 힘겹게 말했습니다. 식은땀이 나고 손이 떨려요. 혈당부터 측정해 볼게요. 의사가 서랍을 열었습니다. 작은 기계를 꺼냈습니다. 혈당 측정기였습니다. 손가락 좀 내밀어 보세요. 의사가 마크의 손을 잡았습니다. 침으로 손가락 끝을 찔렀습니다. 피가 한 방울 나왔습니다. 기계에 갖다 대고 5초를 기다렸습니다. 삐 소리가 났습니다. 의사가 화면을 보았습니다. 50이네요. 의사가 말했습니다. 저혈당이 맞습니다. 정상 수치는 70에서 100 사이거든요. 위험한가요? 제가 물었습니다. 지금 바로 조치하면 괜찮습니다. 의사가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주사기를 꺼냈습니다. 포도당을 주사할게요. 금방 좋아질 겁니다. 마크의 팔소매를 걷어 올렸습니다. 의사가 소독솜으로 닦고 주사를 놓았습니다. 마크가 눈을 감았습니다. 5분만 기다려보죠. 의사가 타이머를 맞췄습니다. 혈당이 오를 겁니다. 저는 옆에 있는 의자에 앉았습니다. 심장이 여전히 빠르게 뛰고 있었습니다. 마크는 휠체어에 기댄 채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의사가 차트를 보며 물었습니다. 당뇨약은 어떤 걸 드시고 계세요? 메트포르민입니다. 마크가 대답했습니다. 하루 2번요. 용량은 의사가 컴퓨터에 입력했습니다. 500mg입니다. 마크가 말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의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처방전 써드릴게요. 약국이 바로 옆에 있습니다. 5분이 지났습니다. 의사가 다시 혈당을 쟀습니다. 이번에는 75였습니다. 의사가 웃었습니다. 올라갔네요. 괜찮을 겁니다. 마크가 눈을 떴습니다. 네, 좀 나아진 것 같아요. 어지러운 게 덜해요. 다행입니다. 의사가 프린터에서 종이를 꺼냈습니다. 처방전입니다. 3일치 약을 받아가세요. 그리고 이건 또 다른 종이를 건넸습니다. 영어 진료 기록입니다. 미국에 돌아가면 의사에게 보여주세요. 저는 종이를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의사가 시계를 보았습니다. 지금 시간이 오후 3시 18분이네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마크가 어지럽다고 말한 게 3시 5분이었습니다. 지금까지 13분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만약 뉴욕 공항이었다면 저는 생각했습니다. 구급차를 부르고 20분은 기다렸을 겁니다. 진료실을 나왔습니다. 마크가 휠체어에서 일어섰습니다. 괜찮아? 제가 물었습니다. 응, 훨씬 좋아졌어. 마크가 걸어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지러운 것도 거의 사라졌어. 간호사가 복도를 가리켰습니다. 약국은 저쪽입니다. 따라오세요. 우리는 복도를 따라 걸었습니다. 10m쯤 갔을까요? 약국이라는 간판이 보였습니다. 녹색 십자가 마크가 있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작지만 깔끔한 공간이었습니다. 카운터가 있었고 뒤쪽으로 약품 선반이 보였습니다. 약사가 카운터에서 일어섰습니다. 30대 남성이었습니다. 처방전 부탁드립니다. 저는 의사가 준 종이를 건넸습니다. 약사가 컴퓨터에 무언가 입력했습니다. 메트포르민 500mg 3일분이시네요. 네, 제가 대답했습니다. 약사가 뒤로 갔습니다. 선반에서 약병을 꺼내 알약을 세기 시작했습니다. 하나, 둘, 셋, 6알을 약봉지에 담았습니다. 하루 2번 드시면 됩니다. 약사가 설명했습니다. 아침 저녁 식후에요. 물과 함께 드세요. 마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비용은 얼마인가요? 제가 물었습니다. 약사가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15영원입니다. 약 11달러였습니다. 저는 놀랐습니다. 11달러라고요. 미국에서는 보험 없이 메트포르민을 사려면 최소 30달러는 했습니다. 신용카드 되나요? 제가 물었습니다. 네. 약사가 카드 단말기를 건넸습니다. 결제를 마쳤습니다. 약사가 약봉지를 건네며 말했습니다. 혈당 관리 잘하시고 또 어지러우시면 바로 오세요. 감사합니다. 마크가 약봉지를 받았습니다. 약국을 나왔습니다. 저는 시계를 보았습니다. 오후 3시 23분. 마크가 어지럽다고 말한 것이 35분이었으니 총 18분이 걸린 셈이었습니다. 18분,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진단부터 치료약 수령까지 18분, 마크가 웃었습니다. 믿기지 않지 뉴욕 공항이었으면 아직 구급차를 기다리고 있었을 거야. 정말 그래. 저는 복도를 둘러보았습니다. 잠깐만, 사진 좀 찍어도 될까? 마크가 카메라를 꺼냈습니다. 당연하지. 이게 바로 기사거리야. 우리는 대기실로 돌아갔습니다. 마크가 대기실을 찍기 시작했습니다. 소파 안내판 접수 창구. 저는 노트북을 꺼내 메모를 시작했습니다. 대기실에는 몇몇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한 가족이 앉아 있었습니다. 아이가 엄마 무릎에 앉아 있었고 아버지는 접수 창구에서 무언가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들을 지켜보았습니다. 접수는 빨랐습니다. 1분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그 가족이 진료실로 들어갔습니다. 간호사가 저를 보고 물었습니다. 시설을 둘러보고 싶으신가요? 네, 가능할까요? 제가 물었습니다. 물론입니다. 간호사가 일어섰습니다. 안내해 드릴게요. 우리는 복도를 따라 걸었습니다. 간호사가 문을 가리키며 설명했습니다. 진료실은 총 5개가 있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9명이 교대로 근무하십니다. 24시간이요? 제가 물었습니다. 네, 간호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공항은 24시간 운영되니까요. 저희도 24시간입니다. 다음 방을 보여주었습니다. 응급처치실. 침대가 2개 있었고 의료 장비들이 벽에 걸려 있었습니다. 심전도 기계 산소통 응급카트. 중증 환자가 오면 여기서 응급처치를 하고 인하대병원 본원으로 이송합니다. 간호사가 설명했습니다. 얼마나 자주 있나요? 제가 물었습니다. 한 달에 3-4번 정도요. 간호사가 생각하다 대답했습니다. 대부분은 감기 소화불량 가벼운 상처 환자들입니다. 저는 메모했습니다. 월 3 사건 중증, 대부분 경증, 마지막으로 창고를 보여주었습니다. 의약품들이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선반마다 라벨이 붙어 있었습니다. 해열제, 소화제, 진통제, 항생제. 재고 관리는 철저히 합니다. 간호사가 말했습니다. 약이 떨어지면 큰일이니까요. 투어가 끝났습니다. 우리는 다시 대기실로 돌아왔습니다. 저는 간호사에게 인사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별 말씀을요. 간호사가 웃었습니다. 궁금한 게 있으면 언제든 물어보세요. 마크와 저는 의료센터를 나왔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3층으로 올라갔습니다. 엘리베이터 안에서 마크가 말했습니다. 데이비드, 정말 놀라워. 이런 게 가능하다니. 나도 믿기지 않아. 제가 대답했습니다. 뉴욕 공항과는 완전히 다르잖아. 3층으로 올라왔습니다. 마크가 벤치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이제 괜찮아. 고마워, 데이비드. 다행이다. 저는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그런데 마크나 저 센터 인터뷰를 하고 싶어. 지금 마크가 물었습니다. 응, 지금이 기회야. 저는 명함을 꺼냈습니다. 뉴욕 타임스 기자라고 하면 응해줄 것 같아. 그렇겠네. 해봐. 마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다시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지하 1층으로 내려갔습니다. 의료센터로 들어가 접수 창구로 갔습니다. 아까 그 간호사가 있었습니다. 또 오셨네요. 네. 저는 명함을 건넸습니다. 저는 뉴욕 타임스 기자입니다. 센터장님과 인터뷰가 가능할까요?
간호사가 명함을 보고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뉴욕 타임스요.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수화기를 들고 한국말로 무언가 이야기했습니다. 고개를 끄덕이고 저를 보았습니다. 센터장님께서 시간을 내주시겠다고 합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5분쯤 지났을까요? 한 남성이 나왔습니다. 50대쯤으로 보였습니다. 흰 가운을 입고 안경을 쓰고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남성이 손을 내밀었습니다. 저는 최진우입니다. 이 의료센터의 센터장이죠. 저는 악수했습니다. 데이비드 러셀입니다. 뉴욕 타임스 기자입니다.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천만에요. 최 센터장이 웃었습니다. 사무실로 가시죠. 복도 끝에 있는 사무실로 들어갔습니다. 작지만 정돈된 공간이었습니다. 책상, 컴퓨터, 서류들. 벽에는 의사 면허증이 걸려 있었습니다. 앉으세요. 최 센터장이 의자를 가리켰습니다. 저는 자리에 앉아 녹음기를 꺼냈습니다. 녹음해도 될까요? 물론입니다. 최 센터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질문을 시작했습니다. 이 의료센터는 언제 시작되었나요? 2001년입니다. 최 센터장이 대답했습니다. 공항이 개항할 때부터 함께 시작했죠. 24년째입니다. 환자는 많습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월 평균 600~200명 정도입니다. 최 센터장이 컴퓨터 화면을 보여주었습니다. 연간 7만 명을 넘습니다. 저는 놀라 되물었습니다. 연간 7만 명이요. 의료진은 몇 명인가요? 의사 9명, 간호사 10명입니다. 최 센터장이 손가락을 꼽았습니다. 총 24명이 교대 근무를 합니다. 24시간이요. 저는 확인했습니다. 내 공항이 24시간이니까요. 최 센터장이 웃었습니다. 밤에도 승객들이 계시니까요. 전문 분야가 있나요? 제가 물었습니다. 내과, 소아과, 응급의학과 전문의들이 있습니다. 최 센터장이 설명했습니다. 대부분 경증이지만 응급 상황에도 대비해야 하니까요. 중증 환자는 어떻게 하나요? 저는 메모하며 물었습니다. 인하대병원 본원으로 즉시 이송합니다. 최 센터장이 말했습니다. 구급차로 5분이면 도착합니다. 협력 체계가 잘 되어 있습니다. 통역 서비스도 있습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네, 영어, 중국어는 가능합니다. 최 센터장이 대답했습니다. 간호사들은 모두 영어를 할 줄 알고 중국어는 통역 직원을 부릅니다. 저는 잠시 멈췄습니다. 그리고 물었습니다. 비용은 어떻게 되나요? 진료비는 일반 병원과 비슷합니다. 최 센터장이 말했습니다. 보험이 있으면 청구하고 없으면 본인 부담이죠. 이익은 나나요? 제가 물었습니다. 최 센터장이 웃었습니다. 이익보다는 서비스입니다. 운영비 지원을 받고 있고 저희 목표는 승객의 안전이니까요. 승객의 안전, 저는 메모했습니다. 미국 공항은 어떤가요? 최 센터장이 되물었습니다. 의료시설이 있습니까?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뉴욕 공항에는 터미널 안에 없습니다. 건물 밖에 사무실이 있는데 셔틀버스를 타고 가야 합니다. 최 센터장이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정말입니까? 터미널 안에 없다니요. 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급 상황이 생기면 구급차를 불러야 합니다. 20분에서 30분은 걸리고요. 그건 위험하군요. 최 센터장이 말했습니다. 오늘 제 동료가 당뇨 저혈당으로 쓰러졌습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뉴욕 공항이었다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선 3분 만에 의료센터에 도착했고 15분 만에 치료가 끝났습니다. 그거 참 다행이네요. 최 센터장이 웃었습니다. 그게 저희가 여기 있는 이유입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저는 녹음기를 보았습니다. 왜 한국은 공항에 병원을 만들었을까요? 최 센터장이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승객이 안전해야 좋은 공항이니까요. 아프면 여행이 고통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있는 겁니다. 저는 메모했습니다. 철학의 차이다.
인터뷰 감사합니다. 저는 일어섰습니다. 기사가 나오면 보내주십시오. 최 센터장이 명함을 건넸습니다. 네, 꼭 보내드리겠습니다. 저는 명함을 받았습니다. 사무실을 나와 대기실로 돌아왔습니다. 환자들이 몇몇 앉아 있었습니다. 저는 인터뷰를 더 하고 싶어졌습니다. 한 여성이 아이와 함께 앉아 있었습니다. 30대쯤으로 보였습니다. 아이는 5살 정도로 엄마 무릎에 기대 있었습니다. 저는 다가갔습니다. 실례합니다. 저는 뉴욕 타임스 기자인데 잠시 여쭤봐도 될까요? 여성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물론이죠. 어디서 오셨나요? 제가 물었습니다. 프랑스에서요. 여성이 대답했습니다. 파리에 살아요. 지금 서울을 경유해서 홋카이도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여기는 어쩐 일로 저는 아이를 보았습니다. 이 아이가 환승 중에 갑자기 열이 나서요. 여성이 아이의 이마를 만졌습니다. 39도까지 올랐었어요. 놀라셨겠네요. 제가 말했습니다. 처음엔 패닉이었죠. 여성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직원분이 바로 휠체어를 가져와서 이곳으로 안내해 주셨어요. 진료는 어땠나요? 제가 물었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10분 만에 봐주셨어요. 여성이 말했습니다. 해열제를 처방받아서 약국에서 바로 받았고요. 지금은 많이 좋아졌어요. 아이가 엄마를 올려다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프랑스 공항이었다면 어땠을까요? 제가 물었습니다. 여성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공항 밖으로 나가야 했을 거예요. 택시를 불러서 병원을 찾고 최소 1시간은 걸렸을 겁니다. 저는 메모했습니다. 프랑스 승객, 아이 고열, 10분 만에 진료, 다른 환자도 보였습니다. 60대 남성이었습니다.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저는 다가갔습니다. 인터뷰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제가 물었습니다. 남성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소. 어디서 오셨나요? 제가 물었습니다. 싱가포르에서요. 남성이 대답했습니다. 시애틀로 가는 길입니다. 여기는 어쩐 일로? 제가 물었습니다. 혈압약이 떨어져서요. 남성이 말했습니다. 가방을 확인해 보니 딱 한 알 남았더군요. 처방받으셨나요? 제가 물었습니다. 네, 의사 선생님이 혈압을 재고 바로 처방전을 써줬습니다. 남성이 손에 든 약봉지를 보여주었습니다. 닷새 치바닷소. 얼마나 걸렸나요? 저는 메모하며 물었습니다. 20분. 남성이 생각하다 대답했습니다. 접수하고 진료받고 약받고 싱가포르 공항은 어떤가요? 제가 물었습니다. 남성이 웃었습니다. 싱가포르도 좋지요. 하지만 의료센터는 여기가 더 빠른 것 같소.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메모했습니다. 싱가포르 승객, 혈압약, 20분 만에 완료. 3층으로 올라갔습니다. 마크가 벤치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땠어? 마크가 물었습니다. 센터장 인터뷰 땄어. 저는 자리에 앉았습니다. 환자들도 몇 명 인터뷰했고 대단한데. 마크가 웃었습니다. 마크, 넌 어때? 제가 물었습니다. 몸은 괜찮아. 완전히 회복했어. 마크가 일어서 보였습니다. 약도 먹었고 이제 괜찮아. 다행이다. 저는 안도했습니다. 데이비드 정말 고마워. 마크가 제 어깨를 쳤습니다. 네가 빨리 대처해줘서 큰일이 안 났어. 여기가 한국 공항이라서 다행이었지. 뉴욕 공항이었으면 정말 위험했을 거야. 마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말이야. 한국 공항은 내 생명의 은인이야. 저는 노트북을 펼쳤습니다. 정리할 것이 많았습니다. 센터장 인터뷰, 환자들, 증언, 시설 관찰. 메모를 다시 읽었습니다. 터미널 내부 의료센터, 24시간 운영, 의사 9명, 간호사 10명, 연간 환자 7만 명, 진료부터 약 수령까지 평균 15-20분, 뉴욕 공항과 비교했습니다. 터미널 외부 오피스, 셔틀버스 필요, 구급차로 20-30분 소요. 차이는 명백했습니다. 한쪽은 터미널 안에 병원이 있었고 한쪽은 밖에 있었습니다.
한쪽은 3분 만에 도착했고 한쪽은 셔틀버스나 구급차를 기다려야 했습니다. 마크가 물었습니다. 기사 제목은 뭘로 할 거야? 저는 생각했습니다. 한국 공항에는 병원이, 미국 공항에는 자판기만 있다. 마크가 웃었습니다. 완벽하군. 내일 뉴욕으로 돌아가면 바로 쓸 거야. 저는 노트북을 덮었습니다. 이건 대박이 될 것 같아. 월요일 오전이었습니다. 뉴욕 사무실에 도착했습니다. 비행기 안에서 내내 기사 구성을 다듬었습니다. 컴퓨터를 켰습니다. 문서 작성 프로그램을 열고 제목부터 썼습니다. 한국 공항에는 병원이, 미국 공항에는 자판기만 있다. 마크가 찍은 사진들을 열었습니다. 의료센터 외관, 대기실, 진료실, 약국. 마크가 휠체어에 앉아 있는 사진도 있었습니다. 타임라인을 정리했습니다. 오후 3시 5분 마크 저혈당 증상 호소. 오후 3시 8분 의료센터 도착. 오후 3시 18분 치료 완료. 오후 3시 23분 약 수령. 총 18분 소요. 뉴욕 공항과의 비교표를 만들었습니다. 접근성, 운영 시간, 의료진 시설. 모든 항목에서 한국 공항이 압도적이었습니다. 기사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손이 빨랐습니다. 4시간 만에 초고가 완성되었습니다. 편집장 톰에게 보냈습니다. 10분 뒤 톰이 사무실로 왔습니다. 이거 진짜야? 터미널 안에 병원이 있다고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 눈으로 직접 봤습니다. 24시간 운영하고요. 톰이 화면을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이건 일면 톡감인데. 수요일 아침이었습니다. 기사가 나갔습니다. 일면 톱 기사였습니다. 사진도 크게 실렸습니다. 점심 무렵 편집부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조회수가 폭발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오전에만 50만을 넘었습니다. 저녁이 되었습니다. 조회수가 150만을 돌파했습니다. 댓글이 수천 개 달렸습니다. 왜 우리는 안 되는 거지? 부끄럽습니다. 뉴욕 공항을 이용할 때마다 화가 났었는데 이유를 알겠네요. 목요일 오전이었습니다. 미국 TV 방송국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생방송 출연 의뢰였습니다. 반팔 시였습니다. 스튜디오에 도착했습니다. 마크도 함께 왔습니다. 화장을 하고 대기실에서 기다렸습니다. 생방송이 시작되었습니다. 앵커가 소개했습니다. 오늘은 뉴욕타임스의 데이비드 러셀 기자와 함께합니다. 저는 카메라를 보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앵커가 물었습니다. 정말 공항 터미널 안에 병원이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제가 대답했습니다. 한국 인천공항 제1터미널 지하 1층에 대학병원 의료센터가 있습니다. 24시간 운영됩니다. 의료진은요? 앵커가 물었습니다. 의사 9명, 간호사 10명이 상시 대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메모를 보았습니다. 연간 환자가 7만 명입니다. 화면에 마크의 사진이 나왔습니다. 휠체어에 앉아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이분이 동행했던 카메라맨이시죠? 앵커가 물었습니다. 네, 동료 마크 톰슨입니다. 저는 옆을 보았습니다. 오늘 함께 나왔습니다. 마크가 카메라를 보았습니다. 안녕하세요. 무슨 일이 있었던 건가요? 앵커가 물었습니다. 당뇨약을 미국에 두고 갔었습니다. 마크가 말했습니다. 한국 공항에서 저혈당이 왔는데 3분 만에 의료센터에 도착해서 15분 만에 치료가 끝났습니다. 뉴욕 공항이었다면요? 앵커가 물었습니다. 마크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구급차를 부르고 최소 20분은 기다렸을 겁니다. 위험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한국 공항이 제 목숨을 살려준 셈이죠. 마크가 말했습니다. 방송이 끝났습니다. 대기실로 돌아오자 프로듀서가 말했습니다. 반응이 엄청납니다. SNS 트렌드 1위예요. 저는 스마트폰을 확인했습니다. 한국 공항 병원이 트렌드 1위였습니다. 리트윗이 수만 건이었습니다. 금요일이었습니다. 의회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교통위원회에서 긴급 회의를 연다고 했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이었습니다.
의외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위원장이 발언했다고 합니다. 왜 우리 공항에는 병원이 없는가? 미국 연방항공청 FA의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주요 공항에 의료센터 설치를 검토하라고요. 하지만 예산 논쟁이 시작되었습니다. 수백억 달러가 필요하다는 추산이 나왔습니다. 저는 두 번째 기사를 썼습니다. 제목은 미국의 공항 한국에 무릎 꿇다 였습니다. 이 기사도 폭발했습니다. 조회수가 300만을 넘었습니다. 사무실에서 창밖을 보았습니다. 마크가 옆으로 왔습니다. 데이비드 대단한데. 저는 웃었습니다. 우리가 대단한 게 아니야. 한국 공항이 대단한 거지. 병원 하나가 국가의 수준을 보여주는구나. 제가 중얼거렸습니다. TV 생방송 이후 3일 만에 조회수 300만을 돌파했습니다. 미국인들은 댓글로 물었습니다. 왜 우리는 안 되는가? 연방항공청은 검토 중이라고 답했지만 한국의 공항은 이미 24년간 연간 7만 명의 환자를 치료해왔습니다. 데이비드는 마지막 기사에 이렇게 썼습니다. 공항의 화장실에 이어 병원까지 한국은 승객이 아닌 사람을 보고 있었다. 그것이 세계 1위의 비밀이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